제34강 신주인수권부 사채와 교환 상환 사채.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려 합니다. 투자자가 조건을 하나 더 붙입니다. 이자도 좋지만 나중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도 주세요. 회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합니다. 좋습니다. 대신 사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것이 바로 신주인수권부 사채입니다. 1.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의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 사채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환사채에서는 사채가 사라지고 주식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다릅니다. 사채는 그대로 남고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만 따로 붙습니다. 즉, 사채 더하기 신주인수권의 구조입니다. 투자자는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그냥 이자만 받으면서 채권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추가로 주식을 사서 주주도 될 것인가. 둘 다 가능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종류. 그리고 신주인수권부 사채에서는 더 흥미로운 구조가 나옵니다. 비분리형과 분리형이 그것입니다.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사채와 신주인수권이 같이 붙어서 움직입니다. 반면에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신주인수권을 사채로부터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분리형의 경우 신주인수권만 따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때 분리된 신주인수권은 신주인수권 증권의 형태로 따로 발행되고 거래됩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깁니다. 분리형의 구조가 너무 유연하다 보니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편법적으로 사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에서는 상장회사의 분리형 발행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기도 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방식. 이제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방식을 보겠습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도 전환사채에서처럼 주주 배정 방식과 제3자 배정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제3자 배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요건은 전환사채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신주인수권의 행사. 이제 투자자가 말합니다. 주식 살게요. 이게 신주인수권의 행사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반드시 주식 대금을 납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납입이 완료되는 순간 주주의 지위가 발생합니다. 사채 발행 관련 구제수단.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에 문제가 있다면 전환사채와 마찬가지로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유지 청구, 통모인수인의 책임,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무효의소가 인정됩니다. 2. 교환사채와 상환사채. 투자자가 말합니다. 저는 신주를 인수할 권리는 필요 없어요. 대신 나중에 회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다른 주식이나 유가증권으로 바꿔주세요. 회사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럼 교환사채를 발행해드리죠. 교환사채는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신주가 새로 발행되지만 교환사채는 회사가 갖고 있는 주식이나 유가증권으로 교환됩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이 희석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 상황입니다. 투자자가 아니라 회사가 선택권을 갖습니다. 회사가 말합니다. 돈으로 갚을 수도 있지만 필요하면 다른 주식이나 유가증권으로 갚겠습니다. 이게 바로 상환사채입니다. 상환사채는 회사가 선택하면 돈 대신 다른 주식이나 유가증권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6일부터 시행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법 개정 전에는 자기주식을 제한 없이 보유할 수 있었으므로 교환사채와 상환사채의 교환 대상 및 상환 대상으로 자기주식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법 개정 이후로 자기주식은 곧바로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기주식으로 교환하는 교환사채나 자기주식으로 상환하는 상환사채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3. 사례. 대표님, 적대적 매수 세력이 지분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보고에 모아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A는 다급해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1년 전 회사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제3자 O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A는 O를 설득하여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부착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는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받은 신주를 가지고 A의 경영권 방어를 도와주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적법한 절차처럼 보입니다. O가 행사한 신주인수권은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부착된 것으로서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무효소송으로 다투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O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경영권 방어 목적의 신주 발행과 A가 경영권 방어 목적을 위해 막바로 O에게 신주 발행을 해주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양자 사이의 규범적 평가가 달라질 수 없을 것이고 전자와 같은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판례는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부착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나 그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 자체에 고유한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신주 발행 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그 무효 사유를 따로 다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소기간은 사채 발행일이 아니라 O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신주가 발행된 날부터 6개월입니다. 다만 여기서 신주 발행 무효의 소로 다툴 수 있는 사유는 신주인수권 행사나 그에 따른 신주 발행 자체에 관한 고유한 무효 사유에 한정되며 이전의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에 존재했던 무효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